자, 제가 중화반응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염기에 산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면 염기가 이만큼 있어요. NA 풀, OH마, OH마. 자,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에서 이온수가 총 4개, 이온수가 총 4개. 산을 한 분자 넣어요. 얘 하나 물 돼서 빠지고 얘 하나 들어오죠. 이온수 여전히 몇 개? 그리고 원래 양이온 2개에 음이온 2개 있었다. 쟤 하나 들어왔다고 이 비율이 변하니? 안 변하네요. 여전히 양이온 둘, 음이온 둘이네요. 이건 언제까지 계속 유지돼요? 중화점까지 유지돼요. 그러면 결국 내가 여기다 한 분자 더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 하나 또 물이 되고 얘가 또 하나 들어와. 여기가 딱 중화점이죠? 이온수와 이온수 B는 변하지 않아요. 여기다 하나 더 넣어볼게요. HCl 하나 더 집어넣으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제 하나 추가되잖아요. 이온수가 총 몇 개로 늘어요? 6개. 자, 내가 여기까지 총 넣어준 이온수가 몇 개죠? 이온수요. 6이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산과 염기를 섞었어요. 근데 아직 염기였을 때는 염기가 갖고 있었던 이온수를 그대로 유지하죠. 근데 지금 2개 섞었더니 산 됐잖아요. 산이 되니까 어때요? 내가 총 넣어준 산의 이온수와 이 안의 이온수가 똑같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양이 많은 쪽의 이온수를 따라간다. 산염기를 섞었는데 아직 염기잖아요. 그럼 염기 안에 원래 들어있었던 이온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중. 산염기를 섞었는데 산이에요? 그럼 산 안에 들어있었던 이온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중.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3번을 보시면 이온수는 많은 쪽이 결정한다가 이 뜻이에요. 여기서 많은 쪽은 부피가 단순히 많은 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섞었을 때 이온이 더 많았던 쪽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대신에 이온수는 많은 쪽이 결정하지만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어떤 쪽이 결정해요? 적은 쪽이 결정하죠. 만약에 내가 수소이온 3세, 수산화이온 2 넣었으면 물은 몇 분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분자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 분자 수는 많은 쪽이 결정하고 이온 수는 많은 쪽이 결정하고 물 분자 수는 적은 쪽이 결정하고요. 알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들이 액성을 안 줘요. 섞은 후에 얘가 산인지 염기인지 안 가르쳐주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섞은 후에 얘가 산일까 염기일까부터 결정하신 후 만약에 섞었는데 산이야? 아, 이온수는 산이 결정하고 물 분자수는 염기가 결정했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545번 지금부터 저랑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요. 545번 보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시라고요? 액성 결정. 가랑 나가 산인지 염기인지 안 가르쳐줬다니까요. 자, 그럼 액성을 어떻게 결정해요? 찍어요. 근데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얘가 힌트예요. 왠지 알아요? 양이 안 바뀌었잖아요. 염기는 그대로 두고 산만 늘렸죠. 그런데 산을 늘렸더니 물 분자도 늘어났네요. 산을 더 넣었더니 물이 더 생겼어. 여러분 그럼 가에는 무슨 이온이 남아있었다? OH-가 남아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OH가 남아있으니까 산을 더 넣었을 때 물이 더 나오죠. 이해했어? 찬영? 이해했어요? 즉 가는 액성이 뭐였다? 염기였다.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산을 2배 더 넣었거든요. 물 분자가 늘긴 늘었으나 2배까지 늘진 않았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넣다가 OH를 다 썼다는 소리죠. 그럼 나에선 누가 남았겠어요? 수소이온이 남았겠네요. 즉 나는 액성이 산이로군요.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왔습니까? 감? 그 다음 제가 뭐라 그랬죠? 물 분자 수는 누구를 따라가요? 적은 쪽. 그럼 보세요. 가는 산염기 섞었는데 염기예요. 그럼 이 물 분자 0.035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산이에요? 염기예요? 적은 쪽. 산이 결정한 거죠. 맞습니까? 즉 이 안에 수소이온이 몇 몰 들어있었다? 0.035몰 들어있어서 이게 전부 물이 돼서 물도 0.035몰 나온 거고 수산화이온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섞은 후에 염기가 된 거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수소이온이 0.035몰이면
염화이온도 0.03몰 있었겠죠. 당연히 1대1의 비율로 들어있는 관계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 나는요. 자, 얘 몇 배 넣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온수는 부피에 비례합니다. 100ml당 0.03몰 들어있으면 200ml에 몇 몰 든 거예요? 0.08몰. 그럼 당연히 염화이온도 0.08몰. 근데 왜 물은 0.06밖에 안 나왔을까요? 염기가 수산화이온이 얼마밖에 없었다? 0.06밖에 없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물 0.06 나오고 수소이온 남아서 산된 거죠. 그럼 당연히 나트륨이온도 0.06 들어있었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도 수산화이온 0.06. 왜냐? 얘는 양이 그대로였거든요. NA가 0.06. 이렇게 섞었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표가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옆에 요 이온수가 다 적혀져야 문제가 풀려요. 이게 안 적혀지고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이렇게 다 적어 놓고 선지로 가시는 거예요. 가는 염기성 맞습니까? 네, 확인했어요. 니은 어떻게 해요? 이온수는 부피에 비례한다니까요. 여러분, 염산 100ml당 수소이온 몇 개 들어있는 수용액이야? 지금 0.03몰 들어있는 수용액 아니에요? 100ml에 0.04 들었으면 150ml엔 얼마 들었겠어요? 수소이온 0.06. 그리고 얘는 200ml에 수산화 몇 개 들어있는 애예요? 0.06. 그럼 이렇게 둘 섞으면 액성이 뭐 되겠니? 중성. 그럼 니은 틀렸죠. 이렇게 이온수는 기본적으로 같은 수용액이라면 부피에 비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온수를 잡으면 나머지는 그냥 부피에 비례해서 다 잡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총이온수. 여러분, 이온수는 뭐라고요? 많은 쪽을 따라간다. 이온수는 많은 쪽을 따라간다. 무슨 얘기냐? 잘 봐요. 가는 이렇게 섞었잖아요. 여러분, 사는 총 이온이 몇 개였어? 0.08몰이었죠. 염기엔 총 이온이 얼마예요? 0.12몰이죠. 누가 많아요? 그러면 섞은 후에도 얘 이온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가수용액은 총 이온수도 0.12몰이에요. 왜 이렇게 돼요라고 묻지 않겠죠? 산과 염기를 섞었는데 아직 염기잖아요. 염기의 이온수 그대로 유지되는 중이라고요. 알겠어요? 나 좀 보세요. 이렇게 섞었잖아요. 얘네 총 이온수 0.16, 여기 총 이온수 0.12. 누구 이온수 따라가요? 많은 쪽. 얘네는 섞은 후에도 여전히 0.16이에요. 이온수는 많은 쪽이 결정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가의 총 이온수 0.12, 나의 총 이온수 0.16. 가가 나의 3분의 4배냐? 즉 나에다가 3분의 4를 하면 가가 나오냐 이 소리죠? 아니잖아요. 틀렸죠. 어떻게 가는지 알겠어요? 자, 다시. 일단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하세요? 1. 액성 결정. 그 다음 2. 물 분자를 주면 물 분자는 적은 쪽, 이온수를 주면 이온수는 많은 쪽이 결정한다. 여기까지 감았습니까? 그 다음 536번으로 가요. 자, 일단 물 분자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잡고 가도 여러분은 오늘 70%를 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이 들어가면 이 힌트는 써먹으시면 안 되는 힌트. 단위 부피당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건 써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단위 부피당 모시기가 주어지는 경우 단위 부피를 1mm로 잡으세요 라고 지금 써놨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위 부피를 1mm라고 생각하세요. 즉 1mm당 물 분자수가 2N개 나왔다는 뜻이에요. 1mm당 2N개. 그러면 여기 총 부피 얼마예요? 가수용액 15mm예요. 1mm당 2N개가 나왔으면 총 물 분자는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곱하기 총 부피를 하셔야 되죠. 1mm당 2N개씩 총 몇 개가 나온 거예요? 30N개의 물 분자가 나온 거예요. 단위 부피당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기다 뭘 곱해? 총 부피를 곱하세요. 그래서 총 물 분자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단위 부피당은 바로 써먹으시면 안 돼요. 어떡하라고요? 단위 부피를 1mm로 잡으시고 총 부피를 곱해요. 그래서 총 물 분자수로 바꿔야만 여러분이 써먹으실 수 있는 힌트가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전체 섞어서 15mm에 물 분자가 30N개 나온 거예요. 자, 얘 6N개 나온 거야? 아니죠. 1mm당 6N개 나온 거예요. 나의 총 부피 얼마예요? 10mm. 그럼 여기에 곱하기 10을 해서 얘 총 물 분자는 몇 개 나온 거야? 60N개 나온 거예요.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 다음 디귿 1mm당 5N개의 물 분자가 나왔어요. 근데 얘 총 부피 얼마예요? 30ml예요. 그럼 곱하기 30을 해서 얘는 총 물 분자 150N.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 힌트는 이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내가 계산해 놓은 총 힌트, 총 물 분자스 힌트를 보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단위 부피당을 보고 풀면 완전히 틀린 문제가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액성 결정.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HCl 뭐요? 아니 그건 나도 아는데 가와나 그래서 섞은 후에 얘네 액성을 결정해야죠. 섞은 후에. 얘네들 이렇게 섞어서 산인지 염기인지 결정해야 된다고요. 아니 얘가 산인 걸 누가 몰라요? 뭐라고? 가가 산이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저기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지금 물 분자는 적은 쪽이 결정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물 분자가 여기 30N 나왔고요. 여기 60N 나왔어요. 나아가 가의 2배 나왔습니다. 나아가 가의 2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산 좀 볼래요? 염산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여러분, 물이 60N 나오려면 어쨌든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최소 몇 N개씩은 있어야 돼요. 60N개씩은 있어야 물도 최소 60N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60N은 있어야 물이 60N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수소이온이 최소 몇 개는 있었다. 60N은 있었다는 소리죠. 그럼 이 안엔 수소이온이 최소 몇 개는 있었다. 120N은 있었다는 얘기죠. 수소이온이 120N 있는데 물이 30N 나와요? 즉, 이 물 분자는 산이 결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누가 결정한 거예요? 여기 수산화가 30N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이 60 나오려면 수소와 수산화가 최소 60N개씩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최소 60N이면 여기에 최소 120N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이 왜 30밖에 안 나왔어? 수산화이온이 30밖에 없으니까. 이해했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나의 여기는 수산화이온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60개는 넘겠죠, 최소한? 모르겠으니 넘어가요. 일단 넘어가고 다로 갈게요. 이 안에 수소이온 몇 개 들어가요? 180. 그렇죠. 부피에 비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 분자 몇 개 나왔나 좀 보세요. 150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산이 결정한 게 아닌 거예요, 저 물 분자는. 자, 그러면 NaOH 이 안에 수산화이온 몇 개 들었죠? 5mm당 30N개 들었어요. 지금 10mm예요. 몇 개? 60N이죠. 물 분자는 150N이나 나왔는데 여기에 수산화이온이 60N밖에 없다고요? 여기에 90N이 더 있었던 거죠, 수산화이온. 합쳐서 150N이 돼야죠. 그래야 물 분자도 최소 150N은 나오죠. 그럼 여기도 수산화이온 몇? 90N이었던 거죠. 60, 90 섞어서 물 분자 60. 적은 쪽이 결정했다.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오류 없으면 내 가정이 맞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는 액성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섞었잖아요. 가의 액성. 산이고 수소이온이 몇 개 들어있는 산인 거예요, 현재. 120, 30 섞어놨으니 물되어 빠지고 몇 개 남은 상황? 90N 남은 상황이죠. 나는 액성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섞었어요. 염기. 수산화이온 몇 개 남아있는 염기? 30N개 남아있는 염기. 그래서 얘는 염기고 수산화이온 30N이 남아있는 염기. 다는 어때요? 다는 지금 이렇게 적었거든요. 산이에요, 염기예요? 일단 산이고 수소이온이 몇 개 남아있겠어요? 그렇죠, 30N. 그래서 얘는 산이고 수소이온 30N개 남아있는 산이로구나. 여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옆에 이렇게 다 숫자가 적혀져야만 문제가 풀린다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안 적어놓고 풀었으면 이건 찍은 거예요. 자, 기억. 나는 염기 맞습니까? 맞아요. 오케이. 나왔다, 몰롱도.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그건 이온 수 계산하는 거고. 몰롱도. 부피분의 이온수. 부피분의 입자수예요, 원래 정확하게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몰롱도는 자면 안 돼요. 부피분의 몰수라고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제가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둘이 부피가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산이다. 얘는 HA, 얘는 HB라고 쳐볼게요. 자, HA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HB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둘 다 산이니까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온이 수소겠죠? 어느 도형이에요? 동그라미. 맞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부피 같습니다. 얘네들의 몰농도, 이걸 가라 하고 이걸 나라 하면 몰농도는 누가 커요? 가가 나보다 크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수용액의 몰농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게 틀려요. 왜 틀릴까요?를 생각해 보시면, 아니 선생님, 부피가 같고 부피분의 몰수를 하는데 이 안에 몰수가 더 많은데 왜 몰농도가 맞아요, 같다예요. 왜 같다냐면 여러분, 수용액의 몰농도는요 덩어리 수를 세는 거예요. 얘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들어갔죠. HA로. 얘도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들어갔죠. 이온의 수를 세는 게 아니고요, 덩어리 개수를 세는 게 수용액의 몰농도예요. 이온수로는 얘가 A가 B보다 큰 게 맞아요, 여러분. 얘는 이온이 6개 남았고 얘는 이온이 2개밖에 없잖아. 요 이온화가 안 된 애는 이온으로 보지 않아요. 분리가 된 애만 이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수용액의 몰농도를 얘네 비교해라 그랬으면 가와 나가 같다예요. 왜냐면 부피가 같고 HA, HB 덩어리 개수도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수소이온의 몰농도를 비교하시오 그랬으면, 수소이온의 몰농도를 비교하시오 그랬으면 똑같을까요?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이온수를 세는 거예요. 수소이온이 얘는 하나, 둘, 세 개 있지만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온화가 안 된 애는 수소이온으로 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수소이온의 몰농도로는 가가 큰 게 맞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선생님 몰농도를 비교하라고 할 때 이게 덩어리로 세는 건지 이온 개수로 세는 건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앞에 이온의 몰농도라는 말이 안 붙어 있으면 다 덩어리로 세란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온의 몰농도는 앞에 명확히 이온이라고 명시를 해줘요. 정확히 써줘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봅시다. 여러분, 이 몰농도는 덩어리로 세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온을 하나하나 다 세라는 소리입니까? 덩어리로 세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해볼게요. HCl. 셋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왜? 어차피 양이 달라진다고 농도가 바뀌진 않거든요. 그럼 내가 10ml 기준으로 쓰면요, 얘 10ml당 수소이온만 120N개예요. 그럼 덩어리로 몇 개 있는 거예요? 얘 어차피 한 덩어리랑 수소이온 하나 들었어요. 그럼 수소이온이 120N개 있다는 건 이 덩어리로도 몇 개 있었다? 120N개가 있었다는 소리죠. 얘 그냥 10분의 120N이에요. 부피분의 이온수. 이거 하시면 돼요. NaOH 똑같이 10ml로 통일해서 쓸게요. 5ml로 계산해도 돼요. 10ml당 수산화이온이 60이에요. 근데 어차피 얘 한 덩어리당 수산화이온 하나 들었어요. 그럼 덩어리로도 몇 개 있었다? 60N개 있었다. 10분의 60이에요, 얘. 그리고 이게 2대1이 맞냐? 맞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나올 수 있어. 선생님, 부피분의 이온수를 하나, 부피분의 덩어리수를 하나 똑같은데 왜 굳이 구분을 하죠? 얘네는 1가니까 똑같은 거고요. 이게 2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에 이게 HCl이 아니라 H2SO4 이런 애였다고 칩시다. 자, 10ml당 수소이온이 120. 이게 120개 있으면 덩어리로 몇 개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한 덩어리당 수소이온이 2개고 수소이온이 120개 있으면 덩어리로 몇 개 있는 거예요? 60N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만약에 이게 2가였으면 몰농도 비교하라고 할 때 10분의 60N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가는 어차피 한 덩어리당 하나씩 들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2가부터는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온의 몰농도와 그냥 몰농도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쨌든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어쨌든 맞는 말이고요. 자, 이거 봐요. 가와 나를 섞었대. 여러분, 가나를 섞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걸 또 섞은 거예요. 이미 섞어놓은 걸 또 섞겠다. 가나를 또 섞으면 물 분자 몇 N개 나와? 30N 나오죠. 나다를 또 섞으면 물 분자 몇 N개 나와? 그러면 결국 가나를 섞을 때와 나다를 섞을 때 추가로 생성되는 물 분자 수는 똑같네요? 틀렸죠?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옆에 저 숫자가 다 써져야 문제가 풀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어요?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 548로 갑니다. 547은 쉬워요. 요건 한번 해보세요. 548로 갈게요.
딱 뭐가 보여요? 이제 해봐요. 뭐 보여요?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일단 무조건 1mm로 잡아요. 그런 다음 여기에 뭘 곱해? 총 부피를 곱해서 총이온수로 바꿔주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얘 1mm당 2N인데 총 부피 얼마? 30. 그럼 총이온수는 얼마? 60N개. 얘 1mm당 5N개씩 총 부피 20. 그러면 총이온수 100N개. 1mm당 3N개씩 이 얼마야? 40. 3, 42, 120N.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얘는 쓰면 안 돼. 제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 놓고 이온수는 어느 쪽을 따라가요? 지금까지 물 분자였으니까 적은 쪽이 결정했지만 이젠 이온수니까 많은 쪽이 결정해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액성 결정. 어떻게 결정해요? 가나만 결정해봐요, 여러분. 가나만. 다까진 일단 놔두고요. 가나만. 어떻게 결정해요? 산성 염기성일까요? 자, 얘가 만약에 산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얘가 산이라고 가정하면 산이 더 많은 쪽이었던 거죠. 그럼 이온수는 많은 쪽이 결정하니까 이 60N을 얘가 결정한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나에서는 총이온이 왜 100N이 나왔을까요? 이 100N은 누가 결정했단 얘기예요? 염기가 결정했단 얘기죠? 이렇게? 맞아요. 얘는 그대로 60N이고. 만약에 근데 내가 이걸 거꾸로 가정했다고 쳐요. 얘를 염기로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염기로 가정해버리면 이걸 얘가 결정하죠. 이온수를. 근데 얘 이온수 몇 개예요? 100N개죠. 그러면 얘가 100N가 들어있었단 얘기죠. 총 이온이. 그럼 여기도 100N개겠죠. 근데 액성이 염기인데 60N? 오히려 이온수가 줄어요? 이온수는 많은 쪽이 결정하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러면 내 가정이 틀린 거예요. 다시 가정하고 푸셔야 돼요. 아, 얘 염기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문제에 말이 안 되는 게 나오면 가정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결정했어요. 60N. 나는 염기라서 얘가 결정했어요. 100N. 여러분 주의하실 점. 이거는 이온수기 때문에 그럼 이 안에 수소이온이 몇 개 들어있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온수는 구경꾼 합친 거예요. 그럼 얘가 30, 얘가 30 이렇게 합쳐서 60N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총 이온수는 구경꾼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 60N개가 다 수소이온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물 분자는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에서만 결정이 되지만 총 이온수는 구경꾼까지 더한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 안에 OH가 몇 N? 얘 이 안에 OH 50N. Na 풀도 50N. 지금 이 관계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잡아놓고 다로 내려가요. 여러분 이 안에 얘는 60N 계속 똑같아요. 그리고 얘도 똑같잖아요. 100N. 여기는 60N이고 여긴 100N인데 총이온수 좀 보세요. 120N이나 돼요. 왜겠어요? 여기에 20N이 추가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염기이기 때문에 염기의 총이온수 120N을 얘가 따라간 거예요. 지금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 안에 얘는 수산화이온이 몇 N? 10N. 나머지 10N은 누구 거예요? 구경꾼 거예요. 칼륨이온 건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였습니까? 그럼 액성이 염기로군요. 다도.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 푸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의 몰롱도 어떻게 하라고요? 부피분해. HCl 부피 너설이 다 10이에요. 10분의 이온수 얼마? 이 몰롱도는 이온수로 들어가요? 덩어리수로 들어가요? 덩어리수로 들어가요. 그럼 얘 10ml당 HCl이 몇 덩어리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온으로 60N. 즉 얘 30, 얘 30. 그럼 덩어리로 몇 덩어리예요? 30N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이온으로는 얘 더해서 60N이지만 요게 30, 요게 30 그럼 덩어리로도 30N개 있었던 거죠. 이거 덩어리수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온수가 아니라. 알겠어요? KOH 어때요? KOH 20ml당 몇 덩어리? 그렇죠. 20분의 10N개로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왜? K도 10N, OH도 10N, 덩어리로도 10N. 그럼 어쨌든 3대 1은 아니군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가와나를 섞어요, 여러분. 가나를 또 섞어요. 가 안에 수소이온 몇 N개 남아있어요, 현재? 수소이온 30에 여기서 수산화이온 몇 N 들어왔나 보세요.
10N 들어왔어요, 여러분. 구경꾼만 보는 거예요. 여기 수소이온 30에 구경꾼이래. 저기 알잖아. 여기 수소이온 30에 수산화이온 10. 그럼 남은 이온이 수소이온 20N이죠. 가는 지금 수소이온 20N 남아있어요. 왜냐면 물 분자수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알자만 봐야죠. 그죠? 나는 어때요? 자, 나는 지금 수산화이온 몇 N 남아있겠어요? 20N 남아있죠. 수산화 50에 수소 30 섞은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얘는 수산화이온 20N 남아있어요. 얘네 둘 또 섞으면 물 분자 몇 N 나와요? 딱 20N 나오고 중성되는 거죠. 그래서 가와 나를 또 섞으면 염기성 아닙니다. 딱 중성. 이래서 옆에 숫자가 다 씌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 이걸 안 쓰고 푼 건 찍은 거예요. 다 어때요? 다는 지금 무슨 이온이 몇 N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다 계산해봐요. 무슨 이온 몇 N 남았어요? 다. 수소이온 30N에 수산화이온 총 몇 N 들어온 상황입니까? 60N 들어온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수산화이온 30N 남아있죠. 이 안에 수산화이온 30N이 남아있는데 여기다가 뭘 하겠대요? 염산 10ml를 또 집어넣겠대요. 염산 10ml면 딱 이만큼이에요. 수소이온 몇 N이 더 들어간 거예요? 30N. 그럼 이렇게 섞으면 이제 뭐예요? 정확히 중성. 맞습니까? 그러면 혼합한 용액은 중성.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따라오는지 알겠습니까, 이거? 이게 중화반응이에요. 중화반응의 기본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됐어요? 따라오고 계시죠? 549, 550은 숙제로 남겨놓을게요. 51, 52도 푸실 52는 좀 봐야 돼요. 여러분, 552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자, 얘네는 둘 중에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염기래요. 상식적으로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겠어요? 양을 봤을 때. 누가 봐도 나가 염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염기에, 그럼 얘가 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또는 수산화이온 어라? 그럼 얘는 무슨 이온이란 얘기예요? 아니 섞은 후에 액성이 산이면 이건 무슨 이온이겠어요? 에이? 아니 야 저기요. 섞어서 액성이 산인데 그 안에 OH-가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여러분 알겠지만 동시에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N몰은 수소이온이에요. 나에 들어있는 2N몰은 누구예요? 수산화이온이란 얘기죠. 액성이 염기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잡아두시고, 여러분 우리 요 수소이온 N몰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안에 원래 수소이온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다 염기 탔잖아요. 물이 돼서 막 빠졌을 거 아닙니까? 여기 수소이온에서 요 수산화이온만큼 물 돼서 빠지고도 남은 게 N몰인 거죠. 맞아요? 나는 어때요? 나는 요 안에 들어있었던 수산화이온에서 산을 넣어서 수소이온만큼 물이 되어 빠지고도 남은 염기가 2N몰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온수 구하는 공식. 지난 시간에 2시간 내내 이거 배운 거 아니에요? NMV요. 이온수 하면 NMV예요. 자, 내가 요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수 구해볼게요. NMV 해갖고. 수소이온 몇 몰? 1가산 곱하기. 얘 몰롱도 얼마예요? X. 자, 부피 60인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실제 몰수로 바꿔야 돼요. 왠지 알아요? 여기가 진짜 몰수라서 그래요. 이게 진짜 몰수기 때문에 이거 60ml 넣으면 안 돼요. 얘 0.06 리터. 이게 요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몰수예요. 요 안에. 맞습니까? 자,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 몰수도 구해볼 거예요. 얘 이가 염기. 얘 몰롱도 얼마래요? 1몰롱도에 부피 50 그대로 써요? 0.05 리터 해서 요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몰수에서 여기 들어있는 수산화이온 몰수 빼요. 빼고 남은 게 몇 몰? 그렇죠. 빼고 LIC. 빼고 남은 게 N몰이다 해요. 이해했습니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어요? 이게 수소이온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놈은 자 조심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 몰수 이가 염기 곱하기 1몰 농도 곱하기 0.1리터죠. 맞아요? 요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일가산 곱하기 몰 농도 곱하기 0.08리터. 얘는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요? 수산화에서 수소를 빼야 돼요. 뒤에서 앞을 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자리를 요거에서 요거를 빼갖고 이게 2N이 나온다. 이렇게 그대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자리 뒤집어야 돼요. 1에서 2를 빼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래야 남은 수산화이온 몰수가 나오죠. 왜? 얘는 염기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식. 그 다음 이거에서 이거를 뺀 요식. 이 두 개 어떻게? 연립. 그럼 N과 X가 나와요. 요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겠어요? 수소이온 몰수에서 수산화이온 몰수 빼고 남은 수소이온 N몰. 수산화이온 몰수에서 수소이온 몰수 빼고 남은 수산화이온 2N몰. 리터로 고쳐야 하는 이유는 이게 진짜 몰수이기 때문이지. 됐습니까? 연립하시면 X와 N이 나옵니다. 연립은 해보세요. 숙제로. 559번으로 갈게요. 응? 559. 자, 그림이 나왔어요. 일단 여기도 얘가 보여야 되는데 아이쿠 단위 부피당이 들어가면 나는 일단 써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표로 나와 있을 때는 단위 부피를 1mm로 잡으시면 되지만 얘는 지금 표가 아니잖아. 그림이잖아요. 그림으로 나왔을 때는 단위 부피를 1mm로 안 잡으셔도 돼요. 대신 어떻게 얘를 잡아주냐?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가 CL-인데 이 CL-가 두 개 있어요. 이쪽에. 여긴 4개가 그려져 있단 말이죠. 이게 뭔가 이상해야 돼요. 뭐가 이상하죠? 여기 30mm, 10mm 들어갔는데 그럼 실제로 어느 쪽이 CL-가 더 많아야 정상이에요. 두 번째 게 더, 첫 번째 게 더 많아야 되죠. 몇 배나? 3배 많아야 정상인데 아니 왜 오른쪽이 더 많이 그려져 있을까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얘가 CL-가 4개면 여기는 사실 몇 개가 그려져 있어요, 정상. 12개 그려져 있어야 정상이죠. 얘는요, 실제로는 12개인 거예요. 근데 왜 2개밖에 안 그려져 있냐? 이게 전체 그림이 아닌 거지. 단위 부피당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요 놈이랑 크기를 똑같이 맞춰서 자른 만큼만 그렸다입니다. 이쪽이랑 똑같은 크기만큼 잘라서 그만큼만 그려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CL-12개가 있어야 되니 실제로는 이 박스 몇 개가 있는 그림이 진짜 그림인 거예요? 이 박스 6개가 있어야 진짜 그림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 중에 박스 하나만 그린 거예요, 지금. 쟤랑 똑같은 부피만큼 맞춰서 그리려고. 그래서 얘는 이 한 박스가 진짜 그림인 건데 얘는 이게 6개 있어야 실제 그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림으로 나왔는데 단위 부피당이라는 말이 붙으면 둘 중에 전체 양이 적은 쪽을 단위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많은 쪽은 이 네모 박스가 몇 개 더 그려지면 될까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게 6개 그려져 있어야 진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모가 NA인데 여기 3개밖에 안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몇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총. 한 박스당 3개씩 이게 6개 있는 게 진짜 그림이에요. NA 플러스 총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18개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몇 개 그려져 있는지 알아요? 2개 그려져 있어요. 그럼 여기는 2개가 진짜 총 개수고 이쪽은 사실 18개 들어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몇 배 많이 넣어준 거예요? 9배를 많이 넣어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 X 대 Y가 9대 1이라는 소리죠. 가가 나에 9배 들어갔구나. 그 다음 또 하나.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하나 또 나와야죠. 식 어디서 또 나오냐? 여러분 가 전체 부피가 나의 몇 배인 상황? 6배. 나는 네모 하나가 총 그림이지만 얘는 네모 6개가 실제 그림이잖아요. 그죠? 가가 나의 부피가 6배인 거예요. 전체에. 가의 총 부피 얼마? 30 플러스 X.
나의 총부피 얼마? 10 플러스 y. 이게 몇 대면? 그렇죠. 요식 하나, 요식 하나. 두 개 연립하시면 xy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림이 나와 있는 문제는 단위 부피를 1mm로 잡을 필요 없이 둘 중에 양이 적은 쪽을 단위 부피로 잡아라. 즉 양이 적은 쪽은 이게 진짜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고 양이 많은 쪽은 이게 몇 개 그려져 있어야 될까?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밑에 문제도 봐봐요. 이도 봐요. 단위 부피다. 이것도 양이온만 그려줬어요. 둘 중에 누가 이게 전체 그림이고 누가 일부만 그린 것일까? 이거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얘는 가의 총부피 얼마? 50mm죠. 나는 이렇게만 해도 벌써 60이에요. 그럼 x가 추가되면 60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둘 중에 누가 더 많아요? 나가 훨씬 전체 부피가 많죠. 그럼 누구를 단위 부피로 잡아요? 가를. 가는 이 네모가 진짜 그림인 거예요. 나는 이 네모가 몇 개는 더 그려져 있어야 진짜 그림이 되는 거예요. 몇 개인지 몰라도 여튼 이거보단 더 많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 누구를 기준으로? 항상 여러분 구경꾼을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편해요. 왜냐?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은 물이 되어 빠진 게 있기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구경꾼을 기준으로 잡으시되 얘 보세요. 부피가 고정이잖아요.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과 요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의 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는 이게 전체 그림이지만 나는 이거보다 몇 개 더 그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보다 몇 개 더 그렸을 때 개수가 같아질 수 있는 도형은 누구? 동그라미밖에 없죠. 이해했습니까? 따라서 동그라미가 나트륨인 거예요. 여기 네 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도 4개 그려져 있어야 돼요. 왜? 나트륨은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2개밖에 안 그려져 있네요. 무슨 얘기겠어요? 얘는 이게 하나 더 있어야 진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얘는 이 상태인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똑같이 4개로 맞춰줘서 나트륨 이온 개수가 같다. 나머지 도형은 이 네모를 더 그렸을 때 개수가 같아질 수가 없는 도형들이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나의 부피는 가의 몇 배인 거예요? 나의 부피는 가의 2배인 거네요. 근데 가의 총부피가 얼만데요? 50. 그럼 나의 총부피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10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x가 얼마란 소리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얘 보세요. 얘 KOH의 K. 가보다 나의 몇 배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4배 많이 들어있는 도형을 찾으시면 칼륨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푸는지 세모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네모 하나가 누구겠어요 이제? 얼씨구 이거 지금 양이온만 그린 거예요. H 플러스죠? 둘 다 산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H 플러스는 물이 되어 빠지고 남은 것만 들어있다는 걸 고려하셔서 개수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로. 자, 요 프린트에 제가 3번부터 3번의 자료 해석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저 따라오세요. 32번이요? 3번. 3번. 제일 첫 페이지. 자, 왜요? 페이지가 여기 오른쪽 위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걸 어떤 식으로 따라가는가. 우리 이렇게 B가 나와 있는 문제들. 무슨 이온인지는 한 개도 안 가르쳐주고 B만 떨렁 줘요. 근데 내가 2종류의 수용액을 섞었다고 칩시다. 뭐 산화나 염기 하나를 섞어요. 중성이 되면 이온이 몇 종류 들어있어야 돼요? 2종류만 남아있어야 되죠. 구경꾼만. 일단 2종류의 수용액을 섞었는데 이온이 3개가 나왔다 그러면 최소한 중성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나를 보시면 나는 얘랑 얘를 섞은 거예요. 일단 이온이 3종류라는 건 최소 중성은 아니라는 소리군요. 그죠? 문제는 산인지 염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해요? 찍어요. 두 번째에
이렇게 둘 섞고 얘 넣고 얘 넣고 두 번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러분 이거 그냥 따라만 놓으세요. 처음에 산으로 가정할 거예요. 그래서 염기를 넣었더니 산에다가 염기 반응시키고 다시 산을 넣었다.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할 거예요. 제 가정이에요. 그럼 얘를 산으로 가정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온은 누구예요? 구경꾼 둘에 H 플러스가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 제일 많은 이온이 누구여야 돼요? 산의 구경꾼이죠. 액성이 산인데 아직 중화점이 아니라면 산의 구경꾼이 제일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 그래서 제일 많은 얘가 Cl-다. 이렇게 가정하고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는 당연히 구경꾼인 Na 풀, 나머지 하나는 누가 돼요? H 풀. 그래서 얘 원래 두 개 있었는데 여기서 수산화 하나 들어왔고 물에서 빠지고 하나 남았구나. 이렇게 가정하고 지금 넘어갈 거예요. 이거 제 가정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넘어가요. 이 상태에서 누구를 첨가했어요? KOH가 첨가됐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KOH를 넣으면 Cl-랑 Na+는 개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이 중에 하나는 그대로 Cl- 남아 있어야 되죠. Na+도 그대로 하나 남아 있어야 되죠. 자, K+는 둘 중에 누구여야 해요? 이 상태에서 2예요? 1이에요? 얘죠 얘. 얘가 K+여야 OH도 두 개 들어와서 수소 하나랑 물되어 빠지고 OH- 하나 남았다. 이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맞춰줘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K+가 하나 들어왔으면 OH도 하나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얘랑 물에서 빠지고 중성돼요. 네 종류의 이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죠? 이 상태에서 누구를 넣었어요? HCl 또 넣었어요. 자, 내가 HCl 넣으면 여기서 개수 변화 없는 애는 누구예요? Na 풀. 얘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K 풀. 이것도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죠. Cl 많은 개수가 늘어야 되니까 얘가 Cl-가 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자, 몇 개 늘었나 보세요. 그럼 수소 이온도 몇 개 들어왔다. 그러면 수소 두 개 들어왔는데 얘가 하나 있었으니 물되어 빠지고 몇 개 남았다. 하나 남았다. 여기까지 됐잖아요. 설정됐죠? 자, 그러면 처음에 원래 Cl- 두 개 들어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들어온 것도 두 개 들어왔으니 처음에 들어있었던 염산의 양과 여기서 첨가한 염산의 양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똑같아. 두 개 지금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 조건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내 가정이 틀렸다는 소리예요. 어라? 다 맞춰놨는데 문제에서 V2가 V1보다 크다 그랬는데 내 계산에 따르면 둘이 같아야 되는데 가정이 틀린 거야. 어디서 틀린 거예요? 내가 처음에 뭐 가정하고 들어갔어? 얘 산으로 가정하고 들어갔잖아요. 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염기로 바꾸고 다시 푸셔. 내가 그래서 가정이라고 자꾸 강조했잖아요. 어떻게 중화 반응의 문제점이 뭔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 했는데 조건에 안 맞잖아요. 다시 설정하셔야 돼요. 이게 중화 반응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풀어야 돼요. 다시 푸는 건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릴게요. 숙제로. 이거 염기로 다시 가정하고 해봐요. 알겠죠? 방법은 알았으니까. 오케이. 자, 좋아요. 4번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프 문제 해볼게요. 그래프. 왜요? 문제 있어요? 아니요, 문제는 없어요. 프린트 다시 필요하면 얘기해요. 뽑아줄게. 프린트 새로 필요하시면 뽑아가서 이거 풀이한 거 보시면서 숙제로 다시 한번 풀어봐요. 이거 어차피 다시 다 풀어봐야 돼요. 다시 보면 어떻게 접근했었는지 기억 한 개도 안 나요. 자, 요 밑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뭐가 보여야 되죠? 써먹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는 그래프든 표든 그림이든 다 똑같아요. 일단 단위 부피당이 붙었다. 여러분 이건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1mm로 잡아요. 일단 1mm로 잡으시고 이게 1mm당 6N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총 몇 N개가 있다는 뜻이냐? 이거 어떻게 바꾸죠? 1mm당 6N개면 여기에 곱하기 무엇을 해요? 총 부피가 얼마인지를 곱해주셔야 전체 이온수가 나오죠. 그럼 얘 처음에 총 부피 얼마예요? 시작을 얼마로 했어요? 에이, 얘네들을 이미 섞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얘를 또 붓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애초부터 이미 섞어놓은 상태로 시작했어요. 이미 섞어놓은 상태로 KOH를 또 넣고 있는 거예요. 즉
몇 미리로 시작했어요? 20mm. 그래서 1mm당 6N개씩 총 부피 20mm이기 때문에 이 안에 얘는 120N개로 시작한 거예요. 이거 무슨 이온이에요? NA 풀. 얘가 120N개 처음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단위 부피당은 써먹으면 안 된다. 오늘 이것만 가져가도 여러분은 반은 넘게 갖고 가는 거예요. 120N개요? 그러면 이 안에 얘가 120N개 있었다죠. 그럼 얘도 120N개 있지 않았겠어요? 상식적으로 1대1로 들어있는 관계인데 어쨌든 이 상태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 A 좀 보세요. 지금 내가 누구를 넣고 있냐? KOH 넣고 있어요. KOH를 넣으니까 A는 사라졌네요. 쟤 누구겠어요? 그죠? 이거 H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액성이 산에서 시작했다는 얘기죠. 산이었는데 KOH 부니까 중성이 돼버렸어요. 중성 찍고 그 다음부터 증가하는 B 누구? 그죠? 이거 OH 마이너스 그래프예요. 여기까지 감았어요? 얘를 여기까지 넣었더니 나트륨이랑 OH 마이너스가 개수가 같아졌어요. 근데 나트륨이 지금 몇 개 들은 상황? 120N개 든 상황. 그럼 요 점에서 OH 마이너스도 몇 개? 120N개가 된 거예요. 근데 요 점까지 KOH 얼마 들어왔어요? 자, 주의할 점. 20mm가 들어왔지만 이게 다 살아있습니까? 처음 5mm는 물 돼서 수소이온 없애는데 쓴 거잖아요. 실제로 요 120에는 이만큼에서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즉 KOH는 몇 미리? 15mm에 수산화이온 120N개가 들어있는 수용액이었던 거예요. 15mm에 120N개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넣었더니 나트륨 이온이랑 수가 같아졌죠. 처음 5mm는 중화 반응하는데 썼으니까 빼야 되고요. 그럼 15mm에 120N개 들었으면 봐봐요. 처음 5mm에는 수산화이온이 몇 개 들어온 거예요? 15mm에 120N 들었어요. 그럼 5mm당. 여기 수산화이온 40N개 넣고 놨더니 딱 중성된 거죠. 즉 얘가 몇 개 있었다? 40N개 있었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수산화이온 40N개 들어갔더니 중화됐어? 수소이온 40N개 딱 있었네. 근데 이 수소이온 40N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 수소이온 40N 여러분 이미 이만큼씩 섞고 나서 시작이에요. 그랬는데도 수소이온이 40N개 남았었단 얘기잖아요. 원래는 160N개씩 있었던 수용액이구나 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다 나왔어요 이제. 얘네 부피 얼마당 이온수 몇 개 들어있는지 끝난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뭔지 알아요? KOH 20ml 딱 요점. 요점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총 이온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구하래요. 그럼 봐봐요. 이 안에 무슨 이온들이 있는지 다 불러봐요. 이제 지금 현재 요 안에 존재하는 이온 뭐 있어요? 일단 Na 풀 몇 개? 120. 이거는 고정이죠. 또 누구 있습니까? OH 몇 개? 역시 120N. NA랑 지금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래프가 딱 만났잖아요. 또 누구 들었어요? CL만 몇 개 들었습니까? 160. 또 누구 있어요? K풀 얘 있잖아요. 얘 몇 개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얘랑 똑같이 12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여기도 살아있어요. 그죠? OH가 물돼서 빠진 이만큼에서 K는 그렇죠. 얘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K+. 총 160N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다 더하면 요 안에 들어있는 총 이온 수가 나와요. 이게 답이에요? 아니죠.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보여요? 단위 부피당 그럼 이걸 뭐 하란 얘기예요? 총 이온수를. 그렇죠. 총 부피로 나누란 얘기예요. 이거 싸그리 더해서 요점 총 부피 얼마예요? 아니죠. 얘만 있어요? 40mm인 거예요. 지금 요점 총 부피. 그럼 이걸 싸그리 더해서 40mm로 나눠야 다시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게 단위 부피예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총이온수로 바꿀 때는 총부피를 곱하시고요. 총이온을 다시 단위 부피로 바꾸려면 총부피로 나누시고요. 오늘 단위 부피당만 써먹을 줄 알아도 여러분 진짜 많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제가 다다음 주 테스트는 여기 알려드리는 문제 중에 몇 개 골라서 시험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시 풀어보셔야 되고 7번으로 갑니다. 7번. 뭐야? 여러분 이것도 봐요. 보여요?
못 써먹는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 못 써먹는구나. 어떻게 해라. 1mm로 잡아라. 그리고 이걸 총이온수로 바꿔버려라. 그럼 이거 9N이 아니라 실제로는 총 몇 N이냐? 얘 부피 얼마로 시작했는지 봐요. 20mm로 시작했죠? 이거 180N이에요. 이온수가 90N이 아니라. 자, 문제는 그럼 얘는요? 여기는 부피가 10이 첨가됐으니 20mm에 10mm 첨가. 그럼 부피가 30. 얘 총이온수 얼마? 어라? 총이온수 그대로네요. 이 그래프 B 이온은 무슨 이온인 거예요? Cl-였던 거예요. Cl-니까 염기를 넣어도 이온수가 안 변하고 180N으로 유지되죠. 여러분 이 그래프만 보시고 아이고 이온수가 줄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 부피를 곱해서 총 이온수로 바꿔봤더니 이온수가 그대로네? 얘 구경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하였습니까? 그러면 A 이온은 누구예요? 이건 확실하죠. A는 누구예요? OH. 아니죠. 얘 넣자마자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데 이거 Na+이에요. OH였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없다가 증가해야지. 그죠? 그럼 요만큼 넣었더니 Cl-랑 개수가 같아졌다? 30ml 집어넣었더니 180N 됐네? 이 뜻이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요걸 다시 단위 부피당으로 바꾸려면 총부피로 서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XY 구해보세요. 총이온수를 다시 총부피로 나눠야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되죠. 단위 부피당을 총이온수로 바꾸려면 총부피를 곱하시고요. 총이온수를 단위 부피당으로 하려면 총부피로 나누시고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X만 구해보자면 얘 어쨌든 개수가 180N 그대로 얘랑 똑같아졌으니 180N에 여기 부피가 얼마예요? 30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50을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맥스는 5분의 18N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단위 부피를 단위 부피를 전체 이온수로 바꿀 때는 총부피 곱해요. 총 이온수를 단위 부피당 이온수로 바꿀 때는 총부피를 나눠요. 문제 형태는 조금씩 바뀌지만 결국 다 그놈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1페이지, 2페이지에 제가 세 문제 자료 해석해드렸고요. 8번은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해보세요. 우리 아까 그 표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니까 풀어보실 수 있고 9번도 똑같아요. 얘는 더 쉬워요. 액성을 아예 알려줬어요. 액성 찍을 필요도 없어. 액성을 알려줬으면 이건 정말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풀어보시고 12번 자 12번을 한번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봐요. 이 문제는 얘랑 얘를 이미 섞어 놓고 얘를 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섞은 상태에서 쟤를 또 넣고 있어요. 자지 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위 부피당 X이온이에요. 일단 얘는 못 써먹는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요? 어떻게 해요? 1mm로 잡아요. 그럼 얘를 총 X이온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곱하기 총 부피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 총 이온수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 곱하기 지금 요 가점의 부피가 얼마예요? 아니라니까요. 10mm는 원래 얘네 혼합한 수용액 X에 10이 더해진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10이에요. 이게 총부피란 말이에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에다가 총부피를 곱해야 총 이온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X 플러스 X예요? X 플러스 10, X라고 썼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단위 부피당 이온수 곱하기 여기 총부피 얼마? X 플러스 20이에요. 얘도 단위 부피당 이온수 곱하기 X 플러스 Y까지 해야 이게 총 이온수가 되고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 써먹으실 수 없는 힌트예요. 우리는 총 이온수를 보고 써먹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뭔 이온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 이온이 요 두 번째 힌트. 여러분 전체 이온수분의 X 이온수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가나는 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봐요.
지금 KOH를 갖다 넣어주고 있죠. 계속 KOH 넣고 있죠. KOH를 넣고 있는데도 전체 이온수랑 X 이온수가 지금 안 변했다는 소리예요. 쟤를 넣고 있는데도 왜 안 바뀌었을까요? 전체 이온수가 액성이 중화점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중화점이 되기 전까지는 이온수 유지잖아요. 총 이온수가 안 바뀐 거예요. 지금 왜? 여기까지는 중화점에 도달을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선 바뀌었어요. 왜? 중화점을 넘어간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액성이 뭐였다? 아직 산이었다. 혹은 다가 딱 중성일 수도 있지만 여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염기로 넘어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봐요. 총이온수도 일정하고 X이온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중, 즉 X는 구경꾼이라는 얘기죠. KOH를 넣고 있어도 유지 중. 근데 여기서 될 수 있는 구경꾼이 두 종류예요. CL이겠어요? NA겠어요? 왜 CL-죠? 다일 때 줄어서예요? 아니에요. 다일 땐 NA도 줄어요. 왜냐하면 NA 수는 그대로인데 부피가 늘기 때문에 NA도 단위 부피당은 줄어요. CL인 건 맞아요. 왜 CL일까요? 여러분 지금 가 안에 최소 이온이 몇 종류 들어있어요? 지금 이렇게 세 개를 섞었고 액성이 산이면 최소 누구누구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CL마, NA 풀, K풀, 그리고 H 플러스죠. 근데 이 이온이 뭔진 몰라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해요. 여러분 가장 많다는 얘기죠. 그럼 액성이 산이면서 그 안에 제일 많은 이온은 누구야? 산의 구경꾼이죠. 맞습니까? 액성이 산인데 그 안에 가장 많은 이온은 산의 구경꾼. 아, 얘 CL-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접근했는지 보세요. 처음에 어라? KOH를 집어넣고 있는데도 이온수의 변화가 없어? 총이온수도 그대로, X이온수도 그대로. 왜? X는 일단 구경꾼이니까 변화가 없는 거야. 총이온수는 왜 안 바뀌었어? 액성이 아직 중화점에 도달을 안 했으니까. 근데 전체 중에 절반이나 차지해 이 이온이 가장 많다는 뜻이네? 액성이 산이니까 산의 구경꾼이구나. 걔가 제일 많았겠지. 그래서 CL-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짜 이온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가짜리를 섞을 때는. 2가에선 나올 수도 있는데요. 1가짜리 섞을 때는 알짜가 제일 많을 수가 없어요. 왜? 구경꾼과 알짜가 똑같은 수로 들어오는데 알짜는 그 중에 물되어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가 될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2가가 포함되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그럼 이 X가 CL-야? 여러분 CL- 개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즉 이거와 이거가 같다는 얘기죠. 여기서 X가 나와요. N은 어차피 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중화점 넘어간다고 CL- 개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또 얘하고 얘도 같아요. 얘네들이 같다 해서 X 나오고 얘네들이 같다 해서 Y 나와요. 그럼 다 나오는 거죠. 끝.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단위 부피당에 총 부피를 곱해야 총 이온수가 되고, 얘는 변하지 않는 구경꾼임을 알았으니 이게 같고 이게 같아 X, Y 다 나오겠구나. 결국 이거예요. 지금 문제 유형은 되게 여러 가지를 봤지만 결국은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제일 포인트죠. 못 써먹는 힌트다. 무조건 거기다가 뭘 해라? 총 부피를 곱해야 써먹는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감 왔어요? 꼭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꼭. 자, 13번은 내신에 되게 많이 나오는 모의고사 기출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여러분들께 숙제로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 14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풀만해요. 16번 보이죠? 아까 첫 번째 프린트에서 풀었던 똑같아요. 여러분 숫자만 바뀌어 있어요. 한번 풀어보시고 17번은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원래 풀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반은 힘들 것 같고요. 19번도 X, 나머지 24, 28은 중화적정이니까 풀어보시고 42, 46X 네 이렇게 갈게요. 그럼 지금 세 문제 남았잖아요. 18, 24, 28. 이 중에 저하고는 18번만 한번 같이 풀어보시고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 18번은 자는 분 정신 차려. 처음으로 나오는 이과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이과짜리. 잘 봐요. 잘 따라와요. 꼭 가서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지금 얘하고 얘를 혼합했어요. 이게 수용액 1번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또 집어넣은 게 수용액 2번이에요. 1번은 XOH2와 누구를 섞었어요? HCl이죠? HCl 50ml. 얘는 몇 ml인지 안 나와 있죠? Vml. 이렇게 섞은 게 1번 수용액이에요. 자,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요? 액성 결정. 액성 모르잖아요. 이렇게 섞어서 이거 지금 산인지 염기인지 몰라요. 1번. 이거 어떻게 찾아요? 찍어요? No. 쟤 지금 산이게요? 염기게요? 여러분. 염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밑에 음이온의 양이요. 음이온과 양이온의 양이. 음이온이 더 많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음이온 밑에 그 음이온은 CMI가 위에 거는 OH인데 네. CMI는 전자계 구경분이 네. 빼고 하나는 OH가 더 많은 거니까. 근데 이가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가면 액성이 산이어도 그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써먹으시는 거예요. 자, 이가가 나올 땐 뭘 기억하셔야 되냐? 여러분 1가 같은 경우는 중화점까지는 이온수 변화가 없었잖아요. 이가를 한번 넣어볼게요. 내가 여기에 X2마 OH 2개, X2 풀이죠. 2풀. OH 2개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이라 생각해봐. 이가 염기예요. 여기다가 산을 넣어요. 1가산을. 하나 넣었어요. 얘 물돼서 빠지고 CL마. 자, 이온수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보여요? 없는 거 보여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HCl이 들어있어. 1가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2가를 넣어요. XOH2. 자, 이렇게 넣었어요. 원래 이온 4개 들어있죠. 얘하고 얘하고 물돼서 싹 빠지죠. OH 2개 들어오니까. 그리고 X2풀 하나 들어오죠. 이온수 변화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알아요? 넣어주는 애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넣어주는 애가 1가면 이온수 변화가 없어요. 근데요, 넣어주는 애가 2가면 이온수가 바뀌어버려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게 1가와 2가를 섞었는데 2가의 액성이 유지되면 이온수도 2가짜리를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요, 2가 1가를 섞었는데 액성이 1가를 따라가면 이온수는 1가 거가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힌트예요. 자, 잘 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섞었단 말이에요. 2가랑 1가를 섞은 상황이잖아요. 자, 만약에 2가의 액성이 그대로 유지됐다. 2가에 1가 섞었는데 중화점 도달 못했다. 그럼 2가의 이온수는 유지가 돼요? 안 돼요? 다시 2가에 1가 넣어주는 애가 중요하다 했어요. 넣어주는 애가 1가고 얘 넣어줬지만 아직 중화점에 도달 못한 상황이면 얘 이온수 유지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얘 양이온과 음이온 수비 몇 대 몇? 2대 1이죠. 만약에 1가를 넣었는데 아직 중화점에 도달 못한 상황이면 요 이온 수비 2대 1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야 돼요. 자, 유지됐어요? 안 됐어요? 양이온과 음이온 수비 2대 1 유지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얘는 중화점을 넘어갔어요. 2가짜리에 1가를 넣었는데 아직 중화점에 안 넘어갔으면 얘 양이온, 음이온 수, 얘가 양이온 1, 음이온 2, 이 비율이 유지돼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아까 그림 보세요. 2가에 1가 넣었는데 아직 중화점 도달 안 했으면 양이온 하나에 음이온 둘이 유지되잖아요. 근데 지금 양이온 수, 음이온 수 B가 1대2가 유지가 됐냐고요. 3대5가 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야? 중화점 넘어갔다. 이온수 유지 안 됐다. 얘 이미 산이에요. 이 이온수가 유지됐냐 안 됐냐가 진짜 중요한 힌트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넘어가도 돼요? 자, 그럼 얘는 산인 게 확실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온은 무슨 이온들이 있어요? 일단 산이니까 H 플러스 확정. 그리고 Cl-의 구경꾼인 X. 세 종류가 들어있어야 하죠. OH를 제외한 나머지. 그 중에 음이온이 누구예요? Cl-, 즉 Cl-는 이 안에 5개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Cl-가 5개면요. 수소이온도 5개 들어있었지 않았겠어요? 원래는? 근데 요 양이온이 지금 도대체 얘하고 얘가 몇 개씩 들어있었길래 물이 되어 빠지고 양이온 남은 게 합쳐서 3개가 됐을까를 여러분 이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얘가 얘 하나당 이거 2개 붙어있는 비율이잖아요. 만약에 얘 하나, 얘 2개 들어온 상황이다 치면 이거 물 돼서 빠지고 수소이온 몇 개 남아요? 3개. 그럼 양이온 하나. 합쳐서 몇 개 나와야 돼, 양이온이? 4개. 안 맞죠? 하나, 2개 들어온 건 아니에요. 둘, 넷. 그러면 얘 4개에서 다 물 되고 얘 몇 개 남아요? 하나 남고 양이온 합쳐서 3개. 딱 맞죠? 여러분 두 개만 해봐도 돼요. 왠지 알아요? 생 6부터는 이미 액성이 산이 아니에요. 딱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관계구나.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수소이온이 몇 개 남았고 하나 남았고 X이온이 2개 있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양이온이 총 3개인 상황이구나. 이렇게 하나씩 다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죠? 이 상황에서 누구를 첨가? 이 상황에서 NaOH 20ml 첨가해요. 이 상황에서 NaOH 20ml 첨가. 여러분 2번 수용액은 액성이 뭘까요? 지금 산이었는데 염기 넣었어요. 액성 유지 될게요? 안 될게요? 안 됐어요. 왜요? 1가를 넣었을 때는 중화점 도달 못했으면 이 비율이 유지가 돼야 된다니까요. 유지 안 됐잖아. 변했잖아. 또 변했잖아요. 중화점 또 넘어간 거예요. 얘 염기예요. 이 양이온수, 음이온수 비율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2가에 1가를 넣었는데 비율이 변했냐 안 변했냐, 중화점을 넘어갔냐 안 갔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1가짜리를 넣었는데 요비가 또 바뀌었으니까 얘는 지금 중간점 넘어갔습니다. 이미 염기예요.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 음이온부터 갑시다. 음이온, Cl만 5개는 고정이죠. 바뀌면 안 되죠. 누구 또 들었겠어요? 이미 염기예요. OH- 있지 않아요? 몇 개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일단 내비둬요. 양이온, X는 고정이죠. 얘는 없죠. 이제 수소는 물돼서 다 빠졌을 테니까 염기됐으니까. 대신 누구 있어요? Na 풀 들어왔죠. 맞습니까? 여러분 NA가 몇 개 들어왔는지 내가 몰라요. 그러나 모르니까 그냥 N개 들어왔다 칩시다. NA는 뭐 구경꾼이니까 N개 그대로 남고, 문제는 OH N개 들어왔지만 얘랑 물돼서 빠지고 몇 개 남아요? N-1개 남는 거죠. 이때 총 음이온수, 총 양이온수 한 개, 이 비율이 몇 대 몇? 3대2. 이게 3대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N 값이 나와요. 오케이. 그럼 N은 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올 거예요 아마. 아니다, 2 나온다. 2. N 2 나온다. N 2 나와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몇 개인 거냐? 이제 1개. 얘가 실제로 2개인 거죠. 여기까지 가만 씁니까? 여기까지. 얘는 2개 들어있는 거였구나. 이제 확인했어요. 아직 안 써먹은 힌트.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부피분의 총 이온수. 부피분의 몰롱도가 뭐야? 부피분의 입자수잖아요. 근데 이온의 몰롱도니까 부피분의 총 이온수. 여러분 1번 수용액 총부피 얼마? 1번 수용액 총부피 얼마? V 플러스 50. 그죠? 총부피 분해. 여기 총이온수 얼마? 다 더해요. 5 더하기 1 더하기 2. 8개. 2번 수용액 총부피 얼마? 그렇죠. V 플러스 70. 여기에 20 또 첨가가 된 거니까. 총이온수 저기 싸그리 더하시면 되잖아요. 5, 1, 2, 2, 10개. 이 비율이 1대1 같다. 여기서 V가 나와요. 오케이. 총부피분의 총이온수. 총부피분의 총이온수. 같다. 왜? 몰롱도비가 1대1이니까.
자, V가 30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V까지 나왔어요. 그럼 얘는 30mm 안에 아까 몇 개 들어있었던 거예요? 2개, 4개 들어있었던 거였죠. 얘는 50mm 안에 5개 들어있었고요. 기억나죠? 밑에 아까 다 적어놨으니까. 얘 20mm당 2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 B, C예요. 자, A는 어떻게 계산? 몰롱도잖아요. 부피분의 입자수. 얘 부피 몇 미리? 30 분의. 자, 분모에 몇 개가 분자에 몇 개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 앞에 이온의 몰롱도라는 얘기 있어요? 그러면 30ml당 몇 개로 들어가야 돼? 덩어리 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몇 덩어리예요? 그렇죠. 2개, 4개 있으면 덩어리론 2덩어리죠. 이게 들어가야 돼요. 6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건 이온의 몰롱도가 아니잖아요. 수용액의 몰롱도 덩어리로 계산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6이 아니에요. 그 다음 얘도 B 수용액 부피 50분의 몇 덩?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C 수용액 부피 20분의 2덩어리. 이게 ABC예요. 얘를 때려 넣어서 계산하면 끝.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2개. 1. 이가에 1가를 섞었을 때 이온수가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를 이용해서 액성을 찾아라. 2. 수용액의 몰롱도는 부피분의 덩어리로 들어가는 거다.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여러분이 잡고 가야 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케이?